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면 그는 어떤 식으로든 놀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대범한 척하며 뽐내는 투로 아이들이 하는 일을 놀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자기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전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거기에 몰두합니다. 놀이는 진지한 일인 것입니다. 놀이를 하지 않을 때 아이는 무엇을 하는가요? 보통은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일이 없으면 곧 지루해지고 따분함이 찾아옵니다. 그 때문에 또다시 어떤 놀이든 붙잡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놀이는 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을 달리 바꿔서 해보자면 이 따분함, 곧 감동 결핍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생명체가 가장 원초적으로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생존, 자기 보존 본능일까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 번식, 종족 보존의 본능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 또한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란 말일까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여기에 모든 존재 행동의 근저에 놓여 있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 보존, 번식 등을 포함한 나머지 모두는 이 원리의 결과로서 나온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모든 존재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현실의 조종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세계가 당신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당신에게 적의를 품고 대든다면 현실을 조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제멋대로 일어나고 당신은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건 모욕적이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바로 여기서 주변 세계를 통제해야 한다는 절박하고 종종 무의식적인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따분함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실을 조종하고자 하는 끊임없고 꺼지지 않는 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현실을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놀이는 현실을 조종하는 모델로서 역할을 합니다. 모든 놀이는 결국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행위로 귀결됩니다. 음악, 책, 영화, 텔레비전 이 모두가 영혼과 마음을 위한 놀이기구입니다. 현실을 가지고 노는 이 놀이는 잠잘 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영혼과 마음은 꿈의 공간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꿈의 공간에선 현실이 의도의 가벼운 숨결에도 유연하게 잘 복종합니다.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일은 따분한 게 아니라 뜻대로 조종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벌어진다는 법칙에 복종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놀이로 도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피한 현실을 모두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은 상황과 조건, 사회에서 그가 처한 처지에 묶여 있습니다. 현실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방식으로만 행동하는데 그것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변 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 애쓰는 것입니다. 바로 접촉해서 행하는 직접적인 행동은 조종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며 유일한 방법도 아닙니다. 우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우리는 뒷짐을 지고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트랜서핑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을 조종하는 테크닉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열망하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의 단순한 원칙을 세상에 적용하려 애씁니다. 내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세상은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나 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 어쩌면 현실은 전혀 다른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멈춰서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방식만을 밀고 나갑니다. 그런 창조 작업의 결과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의 층이 형성됩니다. 내 뜻과는 반대로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일어납니다. 뭔가 유상하고 꼬여있고 뒤틀리고 변덕스러운 현실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에게 악의를 품고 분풀이를 하고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불쾌한 사건들을 마구 끌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심 걱정은 그대로 실현되고 나쁜 예감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 피하려 애쓰는 것을 고집스럽게 우리로 다시 찾아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뭔가를 증오하고 두려워할 때 당신은 오로지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가요?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외부 의도를 넘치도록 풍부하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서 나오는 사념 에너지는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줍니다. 말을 바꿔서 영혼의 느낌이 마음의 생각과 하나로 일치되면 방사되는 산염 에너지의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가 물질화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과 사건들은 잉여 포텐셜이 주변의 에너지 환경에 왜곡을 일으키고 의존적인 관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로도 일어납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란 당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영혼 또한 그런 파국을 내다보고 있다면 그건 어김없이 현실 속에 등장할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이 함께 동조한 것은 꼭 실현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산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영혼이 어떤 선택에 긍정적인 신호와 느낌을 주는지 잘 늘 살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를 그냥 압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뒤집어서 영혼의 순수한 의도에다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킨다면 당신은 원하는 일이 저절로 벌어지는 행운의 흐름 위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잉여 포텐셜과 균형력.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강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에너지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결과를 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입장에선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든 포기시키든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추겨진 욕망들이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현실로 데리고 가는 이유입니다. 외부의 그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그 어떤 기준이나 판단, 목표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끌어오려는 힘겨운 노력으로 에너지의 기압차, 즉 잉여 포텐셜을 발생시킨다면 곧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주의 균형력이 가동될 것이며 그때 당신에겐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잉여 포텐셜은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관계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대비시키면서 당신이 이걸 해주면 난 저것을 해주겠다라는 식의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사람들 사이에 생겨납니다. 왜곡된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고 혼자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잉여 포텐셜 자체는 그다지 염려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에 대해 인위적으로 높여진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는 순간부터 양극성이 생겨나고 그것은 균형력의 바람을 불러 일으킵니다. 균형력은 발생한 양극성을 제거하려 애씁니다. 균형력의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그 양극성을 창조한 사람에 대항하여 작용합니다. 비교에 근거한 평가가
또한 양극성을 발생시킵니다. 균형력은 대립하는 양극을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서 불균형을 제거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불쾌한 일들이 초대라도 받은 듯이 성가시게 삶 속으로 끼어드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은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당신이 싫어하는 쪽으로 불게 됩니다. 바람의 방향은 당신이 싫어하는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라는 잔인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웃집 사람이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혹시 당신은 그를 짜증나게 하지 않는가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자들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린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원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평가는 비교와 대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이웃을 화나게 만들지 않는 걸까요? 당신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겠습니다. 이웃이 당신에게 짜증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당신을 무시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모렴치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양극성을 발동시키게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불행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전자석과 같아집니다. 하지만 이웃은 당신에 대해 별 흥미가 없기 때문에 당신과 그들 사이는 물과 기름의 사이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대적인 평가를 부여하면서 의존적 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당신을 그들 세계의 층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지 않는 겁니다. 이웃은 자신의 일에 열중해 있고 당신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당신과의 관계에서 양극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웃으로서의 당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것이 그들을 흥분시키고 성질을 건드린다면 당신도 이제 그들을 짜증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착한 이웃에서 못된 이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더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지만 그 행동은 이웃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웃을 짜증나게 만들 겁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당신의 이웃은 자신이 당신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혐오감은 일반적인 인간을 향할 때와 마찬가지로 물난리나 화재와 같은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일종의 불운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는 대상이나 특성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대상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중요성은 잘 알려진 것처럼 비교와 대조에 의해 강화됩니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의 극성을 갖게 되면 반드시 다른 극성이 거기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양극성은 불쾌한 일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만들어냅니다.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이 끌려옵니다. 짜증나게 하는 모든 일이 늘 따라다닙니다. 지독히 싫어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기에 신기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양극성은 에너지 환경을 왜곡시키고 균형력의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결과 현실은 찌그러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일그러진 상으로 비칩니다. 사람들은 어떤 원인이 이 균형을 깨뜨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양극성을 제거하려 하지는 않고 주변 세상과 싸우려고만 대듭니다. 하지만 우린 오직 트랜서핑의 기본 원리만 실천하면 됩니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주십시오. 세상을 모든 방향으로 풀어 놓아야 합니다. 꽉 쥐고 있던 손을 느슨하게 풀어 놓으십시오. 자신의 욕구에 집착하면 할수록 반대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당신은 세상의 멱살을 잡고 있고 세상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며 당신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저항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트랜서핑의 법칙에 따라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잠시만이라도 이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면 그들을 비난하기를 그치고 그저 그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보십시오. 이렇게 혼잣말을 하십시오. 이젠 신경 끄고 가만 내버려 두자. 그들을 그냥 당신 세계의 층으로부터 내던져 버리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붙여놓은 태도의 흡착판을 떼어내는 데 성공하는 순간 양극성은 사라지고 이웃은 당신을 괴롭히는 짓을 서서히 멈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의존적인 관계를 완전히 잘라내 버린다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귀찮기만 하던 이웃이 당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